이번에 그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지금 아주 화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가해자로 의심받던 분, 현재는 무고의 피해자인 그분께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녹음을 잘하셨다는 거를 정말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녹음의 생활화를 잘 못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녹음 버튼이 잘 안 눌러지기도 하고, 또 통화 중에 갑자기 녹음을 하려면 갑자기 휴대전화를 떼고 녹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전화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실제로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녹음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경직되고 어색한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그냥 생활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화 통화도 자동 통화 녹음으로 그냥 설정해 두시고, 나중에 필요 없을 때 지우시더라도 그냥 그 어느 순간 스쳐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 관공서라든지 먼저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멘트를 듣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아, 녹음을 하려면 이렇게 먼저 고지를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내가 그 대화의 대화자이기만 하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도, 또는 녹음했다고 사후 고지를 하지 않아도 녹음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그 녹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좀 제한적인 요소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까지 대화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에 제출하거나 유출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활용의 문제인 것이지 수집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만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느껴질 만큼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녹음을 생활하지 않았다면 경찰관한테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거, 떳떳하면 뭐 가만히 있든가라든지, 수사관이 반말을 하면서 뭐 유도신문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그 무고의 가해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녹음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정말 이분 그대로 그냥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그냥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범죄의 특성이 굉장히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물적인 증거, CCTV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녹음들을 생활화해 두지 않으셨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녹음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더 심각한 범죄도 처벌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좀 오래 지난 친족 간의 강간이라든지, 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뭐 선생님이나 뭐 이런 어떤 어른들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시간이 흘러도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끝끝내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한 상처로 평생을 살아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이미 없고, 있었던 일을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게 심각한 성범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나 또는 중간간, 중강제추행, 그러니까 의식을 잃은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는 사실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이고 그에 맞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경우는 추행 중에 약간 부딪힘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추행. 그러니까 같은 술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자리를 좀 비켜주고 지나가는 사이에 일어났었던 잠깐의 접촉, 또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식당에서 지나치다가 생겼었던 약간의 접촉. 이런 부분들이 막상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부딪힘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물적인 증거가 생생하게 살아있기도 하거니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당하신 분이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경우는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실제로 그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처벌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형사처벌이 되고 성범죄자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인간으로서 뭐 변호사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많이 접하게 되는 거랑 별개로 그냥 인간적으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들 분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내가 그거 잠깐 만져 가지고 무슨 성적인 만족을 얻겠다고 그걸 하겠냐. 나는 그런 의도로 접촉한 것이 전혀 아니다. 심지어 만진 것도 기억 안 난다. 스쳤던 것도 기억도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 이런 경우까지 성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이 좀 억울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이분들의 마음도 공감이 갑니다. 기분이 나쁘죠. 더군다나 이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의 신체를 침해하는 이런 공격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나쁠 테지만 이게 강제추행, 성범죄적인 의도를 담은 고의를 담은 범죄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